밤 9시 불 꺼진 상가 거리 가게에는 임대 문의 종이들만 붙어 있습니다. 자주 가던 치킨집, 회식 끝나고 들르던 술집, 동네에서 제일 늦게까지 불 켜져 있던 분식집.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혀 있고 대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아니면 금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 집 장사 잘 안 됐나 보다. 근데 이게 한두 가게 문제가 아닙니다. 1년에 사라지는 자영업 가게 100만 곳. 2025년은 더 빨랐습니다. 단 3개월 만에 49만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가게 하나가 문을 닫을 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폐업하는 가게 한 곳당 평균 6,300만 원의 빚이 함께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사장님 혼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고 동네가 죽고 결국 우리 일자리와 집값까지 흔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상권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성수동을 비롯한 어떤 거리는 여전히 줄을 서고 동대문을 비롯한 어떤 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만을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자영업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월급 받는 직장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 그리고 그냥 평범한 소비자라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어떤 거리는 사람이 넘치고 어떤 거리는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핫한 동네로 꼽히는 성수동 상권은 공실률 1.9%로 대부분의 상가가 차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1에서 3%대의 공실률은 사실상 공실이 없는 상태로 보고 실제로 성수동 인근 부동산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족족 높은 권리금을 받으며 계약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홍대 동대문 일대는 매출이 반토막 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동과 지하철로 불과 6정거장 떨어진 동대문 상권은 공실률이 86%에 달하는 상가가 있을 정도로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임대료가 비싸서 망했을까요?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망했을까요? 하지만 성수도 임대료가 비싸면 더 비싸지 절대 싸지 않습니다. 홍대와 동대문 상권의 공통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옷, 신발, 화장품, 잡화. 근데 이 물건들 지금 다들 어디서 사고 계신가요? 쿠팡, 배달앱, 알리테무 등 온라인 쇼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러 거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는 행위는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온라인은 빠르고 싸고 비교하기 쉽고 귀찮지 않으니까요. 그럼 성수동은 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성수동은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유를 팝니다. 사진 찍을 이유, 경험할 이유, 지금 여기 와야 할 이유. 성수동의 핵심은 파는 물건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성수동에는 계속 바뀌는 공간이 있죠. 팝업 스토어, 전시, 협업 공간. 이 공간들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전제가 있어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지금 안 오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니까요. 즉, 성수동은 큰 도시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볼 수 있고 사람들은 업데이트된 버전의 성수동을 보러 방문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전 방식의 상권은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렌드에 밝은 젊은 사장님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통해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초코 쫀득 쿠키와 같은 바이럴되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원데이 클래스 등을 열어 소비자에게 단순 제품 외에 새로운 경험을 어필하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치열해진 자영업의 세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 다들 지갑을 닫았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안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를 한 번만 떠올려 보면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의 지갑은 닫힌 게 아니라 쓰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영업 중에서 가장 무너지고 있는 업종은 술집이었습니다. 업종별 매출 변화 데이터에 따르면 1위는 주점으로 1년 사이 매출이 9.2% 줄었고 노래방 및 PC방 매출도 8% 넘게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도 밤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공항으로 갔습니다. 예전엔 회식 한번 하고 2차 가고 택시 타고 집에 갔다면 요즘은 그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 한 번 더 가고 있습니다. 술 한 잔보다는 비행기 한 번, 애매한 외식 한 끼보다 사진 남는 여행, 국내에서 몇십만 원을 쓰느니 해외에서 하루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는 한국의 이 상황을 불황이라고 부르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소비의 목적지가 바뀌는 것도 큰 거죠. 자영업을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매출이 폭락해서 가게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영업의 전체 매출 생각보다 크게 안 줄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지출입니다. 임대료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는 나가는 돈이고요. 직원 월급도 손님이 없어도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도 똑같죠. 게다가 환율이 오르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요즘 원재료의 가격들과 고정 지출 비용은 점점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 장사를 해도 사장의 인건비도 안 나오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거나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인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공간은 다음 들어올 사장님도 없어 권리금을 많이 낮춰받거나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빚이 쌓여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예전처럼 일하다 은퇴하거나 망하면 치킨집이나 하지라는 생각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간 묶여서 빚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망해가는 상권으로 서울의 동대문, 홍대 등을 예시로 들었지만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대 앞 예전에 어떤 동네였는지 기억나세요? 개강하면 자리 없어서 줄 서고 시험이 끝나면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던 곳. 지금은요, 평일 저녁 8시가 되면 문 닫은 가게들이 더 많습니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소리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학생이 줄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떠납니다.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소비할 곳도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떤 상권이 되느냐? 사는 동네가 아니라 지나치는 동네가 됩니다. 지방에는 60대, 70대 사장님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가게를 접을 돈도 없죠. 그렇다고 서울로 삶의 터전과 가게를 바꾸기엔 모아둔 돈도 부족하죠. 이분들의 장사는 사업이 아닌 마지막 생계수단인 것입니다. 수많은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퇴근 시간이 지나면 도시가 꺼지고 사람의 흐름이 끊기고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조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곳은 세종시입니다. 상가 4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건설과 분양 수익에만 매몰되어 진짜 수요를 무시하고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 20억을 투자해 노후를 꿈꾼 사장님은 이자 부담에 묵혀놨던 금반지도 팔며 절규하고 있죠. 수요를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면 남는 건 공실과 빌뿐인 거죠. 지방과 신도시 사례에서 모두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없는데 장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실은 우연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남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문 닫은 가게 하나당 평균적으로 남는 빚은 무려 6,300만 원입니다. 가게를 접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에 빚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장사를 접으면서 부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것은 개인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700조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나라 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빚 중에서 갚지 못하고 이미 연체된 돈은 13조 원이나 됩니다. 앞으로 터질 위험이 아니라 이미 터진 숫자입니다. 이 빚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가게나 사업을 시작할 때 빚도 있겠지만 운영하면서 생겨난 빚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가게의 사장님들은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대출을 받아 가게 월세와 고정 지출비를 내왔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빚을 냈습니다. 그렇게 가게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빚을 내어 시간을 사왔습니다. 문제는 이 빚이 그냥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가게의 사장님이자 그 동네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소비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또 다른 가게 매출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몰락한다는 건 소비 위축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게 하나의 폐업은 다음 가게의 위기가 됩니다. 공실이 늘고 거리가 죽고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폐업이 도미노처럼 전염되는 거죠. 이렇게 사장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납품하던 업체, 그 동네의 월세, 그리고 집값까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폐업은 소비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 실패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자영업의 몰락을 방치하면 국가 소비 엔진이 멈추고 경기가 얼어붙게 될 것이니까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자영업이 왜 힘들어졌는지 알아봤으니 자영업을 어떻게 착각해 왔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영업을 탈출구로서 써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버티면 언젠간 경기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영업을 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가 매년 크게 성장하던 성장기에나 통하던 생각이며 공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장률 매년 고작 1%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시장 크기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 되고 대박나는 가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비처는 온라인으로, 대기업으로, 해외로 이동하고 있고 사람이 줄면 가게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제 자영업은 누구나 도전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확실한 차별성, 낮은 고정비, 철저한 철수 전략이 없으면 들어가선 안 되는 고위험 사업입니다. 취업도 어렵고 정규직은 줄고 퇴직이 빨라지며 자영업에 떠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투자처럼 계산해야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정비가 얼마인지, 손익분기점이 어디인지, 최악의 경우 언제 철수할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팔고 얼마나 대박날 수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이 사업을 몇 달까지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시작한다면 계속 대출로 시간을 사게 되고 손실이 끝없이 커져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자영업은 단독 선택지가 되면 안 됩니다. 부업이든 재취업이든 기술이든 여러분의 미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이 몰락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장사도 잘 되고 힘난 일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는 자영업 외에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